한미일 3국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시행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일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에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결정됐지만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결속된 모습을 보여준 직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더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와 맞물려서 한미일 공중훈련도 시행됐는데요. 미국 전략자산 중 하나인 폭격기가 새 정부 들어 처음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3국 군 수뇌부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 회의가 3국을 순환하여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 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영내 정세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11년 전 첫 회의 때 북한 핵미사일이 거의 유일한 안보 위협이었다며 3국 협력 관계는 진화할 수 있고 진정한 책임 분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당시 미 합참의장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주목하며 3국 간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Our focus in the United States remains on reestablishing deterrence. The DPRK and China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다만 한미일은 공동 보도문에 북한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을 다짐한다고 밝혔을 뿐 중국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진행될 즈음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는 한미일 공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 전략 폭격기 B-52H가 새 정부 들어 처음 한반도에 전개되며 북한의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미일은 오는 9월 해상, 공중, 사이버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리덤 엣지를 시행하는 한편 내년 미국에서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 뒤 평택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숨진 천안함 용사 46명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태난먼 막루 한가운데 나란히 선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반미연대 강화와 북미 대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 입장에선 돈독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경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중의 동행에 후계자설이 대두되는 김 위원장의 딸 주에 대해선 꾸준히 김주애에 대한 예우와 의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수행 인원으로는 김여정 단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주창일 선전선동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식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네, 6년 8개월 만에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에 미국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나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입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대신 중국과 다시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때마다 중국이 생명줄 역할을 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풀이했습니다. CNN은 북중러가 의미 있는 협력을 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보여줄지 아니면 서방에 맞서 유리할 때만 힘을 합칠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북한과 뭉치는 게 중국의 손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해법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평화협상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의지의 연합 참여국 정상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연합체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정을 맺으면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로 회의 결과를 공유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며칠 안에 확정될 거라고 자신하고 러시아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La Russie continue de refuser les discussions de paix concrètes, alors nous prendrons des sanctions additionnelles en lien avec les États-Unis d'Amérique et apporterons des réponses claires à ce refus d'avancer. C'est aussi ce que le président Trump a exprimé tout à l'heure à l'occasion de cet appel.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연간 11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의 석유를 사들이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지뢰 제거 작업 현장에 미사일을 쏴 사상자를 냈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